보내드리는 방송이 생방송인데 네. 싱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이 빠르고 말이 좀 느리다. 하여튼 둘 중에 뭐가 하나 느리답니다. 우리가 말을 좀 천천히 하죠. 아무튼 뭔가 좀 느린 게 불만이시면 영상이 느리면 네. 그냥 말이 빠르구나. 좀 긍정적으로 우리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화낼 일이 많아. 예.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어렵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고 가끔씩 어떤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잖아요. 인수할 네. 때. 네. 아니 그 회사 그냥 새로 하나 차리지 사람 뽑아도 하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돈 주고 사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 만들고 해보니까 이유가 있다. 새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렵죠. 안 된다 이건.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이 빠르다는 분도 있고 말이 좀 느리다는 네, 분도 있고. 있는데요. 예. 네. 화면을 보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화내지 마시고. 네. 그럼 여러분이 와서 해보세요. 뭐가 인터넷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죄송합니다. 예. 하느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백브리핑의 장순원 기자님, 말씀이 굉장히 느린 분이라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나오면 재밌죠. 좀 쓱 미소가 항상 네. 여유로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 요소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요소수가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잖아요. 난리죠, 난리.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예. 네. 지금 뭐 국내에 돌아다니시면 뭐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 뭐 화물차 운전자분들 뭐 요소수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구하려고 가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외 직구까지 나선다고 해요. 뭐 지금 여기도 가격을 보면 싸진 않는데 와. 저거 판매하시는 분이 중간 마진 가져가시는 거죠. 일본에서 저 가격에 사오는 건 아닐 거고. 네. 그러나 어차피 국내에서는 10만 원에도 팔리니까 네. 하시는 거겠죠. 네, 맞아요. 이게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은 이렇게는 못 사실 거고 예. 그 수용차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좀 구해놓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네. 해외 직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뭐 화도 많이 나실 거고 그럼요. 차량 타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있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그렇게 계속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살 수라도 있으면 되는데 뭐 이게 그래도 해외에서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없는 분들 거의 한 달 정도 걸릴 텐데 한 달 후에 받아도 받겠다는 거죠. 한 달 후에 받아도 왜냐하면 받겠다. 그때 이제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년 그 수용차 타시는 분들은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가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하니까 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괜히 친환경차 샀어. 아유 진짜 속상하실 그냥 것 매연 같아요. 많이 나오는 중고차 살 걸. 네.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네. 소프트웨어 잠깐 그 조작해서 그냥 매연 내놓고 다니는 거 그냥 용인하면 되지 않냐 예.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비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거 고민해 보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죠. 네, 맞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지금 저희 그래프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예. 표를 잠깐 보면 우리 작년에 83만 톤을 수입했어요. 요소. 네. 이 요소수를 만드는 재료인데 이 네. 중에서 산업용이 한 29만 톤. 그다음에 여기 중에서 이제 자동차용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8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산업용 훨씬 많네요. 네, 이게 산업용 그러니까 어떤 데 쓰냐면 뭐 철강이라든지 뭐 예.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예. 그걸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면 거기도 연료를 떼야 되고 거기도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네, 뭐 거기도 저감 장치를 자동차 달아야 된다. 배기가스통하고 똑같죠. 거기도 이제 요소수를 투입하면 그 환경 기준에 맞출 수 있어서 거기도 많이 쓴다고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쓰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재고가 남는 게 있으면 네. 이걸 자동차용으로 좀 돌려서 급한 대로 불을 끄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용도가 다르잖아요. 예. 산업용은 불 조금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용은 조금 더 고순도라고 해요. 그 예. 요소가 그래서 예. 좀 다른데 용도가 이거를 전환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산업용을 자동차용으로 전환을 해서
그 요소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자차에서 사용 가능한지 이걸 지금 테스트 중이고. 그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네,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 나만 테스트를 해봤을 리가 없죠. 네, 해봤을 리가 없어서 지금 테스트 중이고 그 결과가 다음 주쯤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오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도가 좀 다르고 차량용은 이제 순도 기준이 있는데 산업용 아예 그 기준 자체도 없고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이렇게 바꿔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뭐 가능하다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아니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기업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걸 텐데 그럼 기업들 걸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그건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 산업용으로 어떻게 쓰냐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그 매연을 정화하는 데 씁니다. 예. 공장 굴뚝은 그냥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쓰고. 그냥 매연 나와도 매연 눈 감아줄 나와도 눈 테니까 감아준다. 너 이거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공장에서 안 쓰면 그렇다고 공장 굴뚝에 자동으로 막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오케이. 근데 자동차는 이걸 안 넣으면 안 가니까. 그걸 일일이 다 풀어주려면 자동차 200만 대를 어떻게 이거 하느냐. 공장은 안 넣으면 그냥 매연 나오는 건데 뭐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 그냥 정화해서 썼어. 잠깐 눈 감아준다. 그렇게 하면 그럼 이게 남을 테니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산업자원통상부가 그 재고를 좀 돌려쓸 수 있는 업체들을 알아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래 내뿜던 게 그 요소수를 투입해서 환경 기준이 100 정도라고 하면 한 6, 70에 맞춰 왔는데 이걸 요소를 많이 투입하지 못하게 되면 그 환경 기준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봐주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환경부는 협의 잘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지금 한 3가지 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뭐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둔 게 끊겼잖아요. 그 루트를 다시 복귀시킨다. 좀 줘라. 좀 다시 복귀시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안일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을 일부 자동차용으로 전환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깐이라도 뭐 소프트웨어를 멈추는 그런 방안이 있을 텐데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 네. 요거 지금 보시면 그 전체 경유차가 한 1,000만 대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SCR 그 매연 저감 장치를 단 게 한 210만 대 정도 되고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화물차잖아요. 그렇죠. 이 SCR이 달려 있는 화물차가 요소수가 투입이 안 되면 뭐 운행이 잘 안 되든지 뭐 이런 건데 이 한 55만 대 정도의 많지는 않네요. 전부 다는 아니네요.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내놓은 자료니까 아마 이게 정확할 것 같은데 전체 화물차가 한 330만 대 정도 되고 이 중에서 SCR을 부착한 차량 그러니까 요소수가 꼭 필요한 차량이 한 54만 5천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SCR이 멈춘다고 해도 한 80만 대 정도의 화물차들은 다니는 거니까 운행은 가능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뭐 일부를 돌리려고 하는 것 같고 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55만 대도 사실 적은 양은 아니니까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건데 아까 소프트웨어 조작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1번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조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바꿔서 소프트웨어의 로직을 좀 바꿔서 이제 SCR이 멈춰도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차들을 일일이 가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뭐 사전적으로 환경부가 어떤 배기가스 기준을 바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중국에서 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간단한 건? 그건 답이 그거 안 줘서 생긴 일인데 좀 줘라. 주면 될 거라는 말은 좀 줘라 좀. 그게 무슨 대책이에요 그게. 잘 가서 안 줄 거 감안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 뭐 산업부는 지금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왜 중국 현지 코트라의 사무실에서 네. 레포트를 낸 게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중국의 요소 수급 상황상 이게 당장 풀리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이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예. 이 수출 사실상의 수출 중단 조치가 단기간에 풀릴 것 같지 않다. 뭐 이게 이제 현지의 분석인데, 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이 수출 재개를 할까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제일 처음 해봤던 표 한번 더 볼까요? 제일 처음 해봤던 표. 제일 처음 표. 예. 우리나라 요소가 어디에 투입되는 지금 이 요소가 좀 다 모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 농업용 저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농업용. 농업용이 제일 많네. 저것도 안 들어올 텐데. 그렇죠. 저거 안 저것도 들어오면 농사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용도 문제고. 뭐 산업용이야 문제- 굴뚝 열어놓고 그냥 우리 매연 내뿜는다고 치고 자동차용도 뭐 어떻게든 한다고 치더라도 네. 네. 저 농업용 요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저거? 그 농업용 요소도 사실은 그 농업용 요소는 대신 이 중국의 의존도가 조금 낮아요. 차량은 거의 한 지금 97% 올해 수입된 요소의 97%가 중국산인데 네. 그 농업용은 한 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나머지는?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러시아 이런 데서도 오는 네, 거예요. 비중이 조금 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에 요소 수급에 좀 차질을 빚으면서 예. 지금 농업용 그 요소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 예. 뭐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가격도 아마 뛰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면 국제 요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어 있어요. 지금 거의 뭐 2배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농업용 요소라든지 이게 전반적인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전망들이 반영이 되는 가격 공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저런데 우리가 사다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다른 나라는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괜찮다고 뭐 이렇게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차량용만 보면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른 게 우리는 예. 디젤 차들이 많잖아요. 예. 여기 1000만 대나 굴러다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가 거의 없다고 하고 맞아요. 일본 그다음에 디젤 미국도 차도 뭐 없죠. 가솔린이 워낙 싸니까 한 2-3%밖에 안 되고 유럽이 그 디젤 차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예. 거기는 이제 수급처가 중국이 아니고 좀 다양화돼 있어서 이번에 그 중국의 수출 제한에서는 조금 자유롭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서 뭐니까? 중국에서 다 의존하다가 하여튼 큰일이 난 거네요. 아이고. 이게 참 피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로 가시면 해결됩니까? 이건 2%가 국회를 가도 해결이 되지 해결 안 않습니다. 됩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해결 방법이 있기는 하나 네, 엄청 뭡니까? 욕먹을 소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라는 것도 아닌데도 네. 그렇더라고요. 어. 그냥 위아더 월드가 되면 됩니다. 위아더 월드가. 우리는 중국이기도 하고 미국이기도 하고 뭐 어. 같은 나라로 다. 그럼 그렇지. 뭐, 그렇지. 급하면 자기네들 나라 거 먼저 맨날 쓰니까. 네. 사실은 어디는 또 남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자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소 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석탄과 천연가스를 네. 쓰지 말자는 거니까. 그걸로 발전도 하고 네. 뭐 하느라고 썼는데 네. 부족하기도 하죠. 이제 점점 더 공장을 많이 돌리니까 그쪽으로 다 가버리기도 하고. 저기서 실시간 택시장 진짜 좋은 방안이 나왔는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를 중국으로 보낸다. 그래서 중국에서 협상한다. 그럼 중국이 제발 2%를 다시 가져가라. 원하는 게 뭐냐? 미안하다. 자, 그냥 자, 농담을 했는데 제가 하여튼, 많이 편해지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2% 사람 좋지 뭐. 예. 무슨 욕을 해도 뭐 다들 집에 가서 혼자 울고 다시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재밌게 예. 하여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고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디젤차 비중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해법은 아직은 없다. 네. 다만 산업용으로 썼던 요소수를 자동차용으로 쓰는 게 가능하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좀 우리가 잠깐 눈 감아준다. 감안하고 어. 그 대신 자동차에 넣는다. 뭐 그런 그게 얘기가.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네요. 당장은 만약 진짜 없으면. 그럼요. 여기서는 환경을 머릿속에서 잠깐 지워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당근마켓. 에서 당근마켓. 전문 업자들이 많아서 이건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예. 그
이게 적은 가격이 아닌데 뭐 이렇게 알겠네. 고액의 거래 물품들이 많이 이제 뭐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나라 이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는데 네. 뭐 이게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쓰다가 이제 내놓는 거면 뭐 그래도 뭐 이해가 되겠는데 뭐 이런 거 너무 고가의 물건들이 이렇게 거래되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이제 쓰다가 좀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네. 전문적으로 업자들이 뭐 중고품을 사와서 이런 데서 올려서 팔면서 이제 현금 거래 그러니까 뭐 현금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래 기록이나 이런 게 남지 않는 거래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얘기를 듣던 국세청이 요번에 뭐 그 관련된 정보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롤렉스는 근데 대체 원래 가격이 얼마길래 5천만 원에 팝니까? 시계가 막 한 1억 이렇게 막 하나? 뭐 1억 넘는 고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게 상상도 안 가죠. 안 가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소득 수준이 다른 나라에서 안승찬 기자의 소비 수준을 보면 네. 쟤는 뭐 한 병에 1,000원짜리 물을 사 먹어. 어허. 미친 거 아니야? 시작해서 집에 옷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야, 참 대단하네요. 예. 인생이 누구에게나 80년이기 때문에 네. 번 돈 다 쓰고 가야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 거는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네. 그 과세 대상은 아닌데 이제 뭐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팔거나 네. 자주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자로 보는 게 맞는데 중고라도 네, 네. 이렇게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뭐 그렇죠 세금을 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이렇게 사실상의 사업자들이 이 중고 사이트를 중고 매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고 아하.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워낙 빈번하다 하니 국세청에서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그러니까 중고 거래가 문제가 아니고 네, 잦은 거래도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나 현금 거래를 해서 사업 안 하는 척 하지 말고 네. 거기서 번 돈은 매출로 신고해라. 중고에서 세금 내라 그런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약간 유혹을 느끼긴 하겠어요. 내가 사업자인데 여기 하면 세금도 안 내고 현금으로 거래하고 조금 싸게 해서 세금 내느니 좀 싸게 해서 네. 팔고 숨어 있는다. 그런 유혹을 느낄 만은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아이디 사러 바꿔가면서 팔면 아이디 12개 가지고 1년 12달 돌리면 그거 어떻게 잡으려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아요, 진짜 이거를. 잡을 수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중고나라나 이런 데서 이런 업자들을 걸러내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예. 물론 그렇게 걸러내도 네. 다 걸러낼 수는 없고 뭐 이분들이 설명하시기에도 한 뭐 80-90%는 걸러내는데 못 걸러내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고 예.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다양한 방법 여기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왜 그 지역 이웃 간의 거래를 이제 표방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GPS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위치를 뭐 이렇게 지정해서 이웃들끼리만 네, 거래를 네.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거를 좀 우회하는 방법도 많고 뭐 그렇게 약간 그 업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아주 전문적인 수법도 있다고 해요. 나는 이 지역에 있는 걸로 했다가 네. 갑자기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아이디 했다가 바꿔서 여러 개 쓴다니까요. 네. 아이디 바꿔서 쓰면 못 잡을 것 같은데 잘. 그런 거죠. 네. 그게 국세청의 고민이다. 국세청의 고민이다. 근데 뭐 국세청이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을 외부로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뭐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관련 본인들은 이제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런 사업자들한테 네. 반복적이거나 뭐 그 자주 거래하는 분들의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이분들을 네. 봐서 이제 뭔가 좀 사업자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뭐 조사를 더 깊이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여튼 원칙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비싼 걸 판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반복적으로 한다. 예.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사업을 네. 하는 것처럼 보이면 세금을 의심스러우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거죠. 우리 집은 중고가 진짜 많다. 반복적으로 중고를 팔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준이 뭐 몇만 원 벌거나 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나름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되게 명확하다고 해요. 일본의 뭐 됐습니까? 일본판 당근이라는 뭐 메루카리 이런 예. 데서는 한 점당 300만 원 이상의 기금속이나 뭐 미술품 판매 이런 데는 이제 과세한다 이런 걸 확실히 공지를 하고 예. 네. 뭐 프랑스의 르봉꾸앙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판매한 연간 수입이 네. 뭐 300유로가 넘어가면 과세를 한다 이런 예.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현금으로 많이 하면 이거
금액도 잘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기록에 잘 안 남겠죠. 그러니까 고민이라니까요.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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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점상이랑 같아요. 노점상 다 현금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금액도 많을 수 있죠. 그렇죠. 못 잡죠. 똑같아요. 예. 온라인 노점상. 온라인 노점상. 쉽진 않겠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냥 두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또 노점상 중에는 기업형 노점상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노점상 저희 동네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집 앞에 이렇게 트럭 해가지고 노점상으로 과일을 파시던 분이 있었는데 정말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집 앞에서 팔아서 많이 사줬어. 고생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점포를 얻어서 정규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안 사. 이상해. 사람들이 이상해. 점포를 얻으니까 바로 옆에 점포를 얻었는데 그럼 또 안 사. 진짜 이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